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강의는 비상 수학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의 경우의 수 단원의 수학 익힘책 문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2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해의 개수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사실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현재 2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x, y, z는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x, y, z 자리에 숫자를 하나씩 넣어 볼 텐데요. 이왕이면 지금 개수가 큰, 이 중에서 개수가 가장 큰 x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넣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x는 1만 증가해도 여기서 2만큼씩의 변화를 만들어내니까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x가 1이면 1인 경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yz를 더해서 6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 5, 2, 4, 3, 3, 4, 1, 4, 2 죄송해요. 그리고 5, 1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x에다가 2를 넣어본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4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해서 4가 더 나오면 되겠네요. 여긴 그럼 저기 1, 3, 2, 2, 3, 1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x자리에 3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미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합쳐서 2가 나와야 되겠네요. 1, 1밖에 없겠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x가 4라면 이것만으로도 8이 되니까 얘네들은 0, 0밖에 안 되는데 x, y, z는 자연수니까 0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총 이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3가지, 1가지 총 합쳐서 9가지가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답은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집에서 문구점을 거쳐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서 잘 보이시나요? 네, 문구점까지 갈 테고 거기에서 또 학교까지 갈 거예요. 집에서 문구점, 문구점에서 학교. 자, 집에서 문구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살펴볼까요? 1가지, 2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구점에서 학교는요, 1가지,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최단 경로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가지, 2가지, 2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경로와 2가지 경로가 결합되어서 총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둘을 곱해서 총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000보다 작은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3000보다 작으니까 1000의 자릿수가 1이거나 아니면 2이거나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짝수라고 얘기했어요. 짝수의 특징이 뭡니까? 1의 자릿수가 짝수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자, 크게 1000의 자릿수가 1인 경우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몰라도 1의 자릿수가 짝수여야 3000보다 작은 짝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을 사용을 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 이때 0도 포함되죠. 0이 1의 자리가 0이 되어도 짝수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1000으로 시작하지만 땡땡 2로 시작하는 수가 있을 거고요. 1000으로 시작하지만 땡땡 4로 끝나는 이런 숫자도 있게 되겠죠. 얘네들이 1000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1000의 자리가 1인 짝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들이 각각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총 이제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긴 어때요? 여기도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되겠군요. 여기도요. 4 곱하기 3에서 12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천의 자리가 2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2로 시작하는 경우엔, 자, 땡땡, 1의 자리가 0인 경우. 2, 땡땡하고 1의 자리가 2인 경우는 여기서 놓을 수 없겠죠. 이미 천의 자리에서 2를 썼기 때문에 여기는 4밖에 올 수 없겠습니다. 이 경우도 12가지, 이 경우도 12가지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여기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12가 하나, 둘, 셋, 넷, 5번 있으니까 12 곱하기 5에서 60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4번 문제. 이 문제가 좀 중요한데요. 보세요. 여기에 이제 4개의 색으로 이 영역들을 색칠한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할 수는 있지만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많은 영역에 접해 있는 영역. 근데 사실 뭐 A도 두 군데와 접해 있고요. C도 두 군데와 B, D도 다 두 군데씩 접해 있습니다. 뭐부터 칠해도 상관이 없다 이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A부터 칠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 D 순으로 색칠 한번 해볼게요. A, B, C, D 순으로. A의 4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했습니다. B는요. A와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군요. C는요. B와 다르면 되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D는요. A, C와 달라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A와 C의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C는요. B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A와 C의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D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의 종류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A와 C의 색이 같다라면 여기는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고요. A와 C의 색이 다르다라면 여기는 2가지 색밖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 B, C, D 순으로 색칠을 할 때 A와 C의 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A와 C의 색이 다른 경우와 그리고 A와 C의 색이 같은 경우로 나눠서 A, B, C, D 순으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C의 색이 다른 경우, 자, 일단 A에는 넷 중에 하나, B는요, A와 다르면 되니까 셋 중에 하나, C는요, B와 달라야 하고, 이 조건에서는 A와도 달라야 하니까 C는 둘 중에 하나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D는요, A와 C와 달라야 하는데, A, C의 색이 서로 다르니까 D는 2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곱해서 4, 3, 12 곱하기 24 곱하기 48가지의 색칠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는 A, B, C, D 이렇게 있으면 A에는 넷 중에 하나 그리고 B에는 셋 중에 하나. 자, 이제 C는요. 여기서 A와 C의 색이 같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C는 A에 칠했던 그 색을 칠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는 선택권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색칠할 수 없습니다. D는요. A, C와 인접해 있지만 A, C의 색이 서로 같기 때문에 D는 한 가지 색을 빼고는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3가지 색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12 곱하기 3, 36가지 방법으로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별개의 경우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84가지의 방법으로 색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얼른 답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답은 84가지가 맞고요.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자, 삼각형의 세 변 길이 ABC가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ABC의 그 변 길이의 서열이 있네요. A가 제일 길고 B, C 순으로. 근데 서로 같은 경우도 가능하군요. 그 다음에 ABC를 더한 게 24다. 이걸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즉 ABC의 변 길이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지 그 변 길이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좀 알아놔야 되는 게 있어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가장 긴 변, 여기서 이제 A가 되겠죠. 그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만 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로 10과 1과 2 이렇게 세 변의 길이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변의 길이가 10인 막대기가 있다고 해보죠. 나머지 이 변은 길이가 1과 2밖에 안 되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질 않겠죠. 삼각형 모양이 되려면 얘네 둘을 더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려면 얘네 둘을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얘네 둘을 더한 게 10보다 길어야만 할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A, B, C에 들어갈 변의 길이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 B, C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A가 13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B, C를 더하면 11입니다. 그럼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A와 B, C 더한 게 자 얘와 이 둘을 넣었을 때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B 더하기 C는 24 빼기 A잖아요. 이게 24 빼기 A. 그럼 이제 A가 24 빼기 A보다 작으니까 2A는 24보다 작고 그럼 A는 12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A는 11부터라는 거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B, C에 맞는 변의 길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더해서 이제 13이 나와야 되겠죠. 또 이제 B는 A보다는 작거나 짧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아무리 길어봤자 11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합쳐서 13이 나와야 되죠. 얘는 이제 2여야 되겠고요. 다음에 하나씩 여기 줄이고 여기 늘려야죠. 그럼 이제 10이겠죠. 10 여기 이제 3이 됐고요. 9 4 8 5 그리고 7 6 여기까지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6이면 여긴 7이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C가 B보다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여기 A 자리가 그러면 11이 아니라 10이 되는 경우 A는 이제 11부터 점점 하나씩 줄여나가 보게 되겠죠. 그럼 이제 B, C를 더하면 14가 돼야 됩니다. 근데 B는 이제 A보단 짧거나 같아야 하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10이죠. 합쳐서 14가 되니까 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9 5 하나 줄이면 여기는 8 6 7 7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여기가 이제 그러면 A 길이가 이제 9가 된다면 그럼 이제 여기는 합쳐서 15가 돼야 되겠죠? B는 아무리 길어야 9니까 9, 6, 여기는 8, 7. 더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7, 8 되면은 C가 B보다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A가 8이면 그러면 B는 아무리 길어도 8이고 그러면 C도 8이 돼버립니다. A가 8이면 합쳐서 16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8, 여기도 8. 이 경우에는 얘밖에 없겠네요. A가 7이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겠죠. 이 경우의 수가. 왜냐면 A가 7이면 B가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길어도 7인데 그러면 둘이 14. 14. 더해서 24 나니까 C는 10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경우 이 조건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조건에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고요. 여기는 하나, 둘, 2개가 있고요. 여기는 1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더하면 5 더하기 4, 9 더하기 2 하면 11 더하면 12.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답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12가지가 나오게 되겠군요. 다음엔 6번입니다. 6번. 어느 영화관에서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10개에 학생 3명이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의자가 10개예요. 그리고 학생이 3명이 앉습니다. 그러면 빈 의자가 7개가 있는 거죠. 빈 의자가 7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명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의자가 이제 3개가 더 있는 거죠. 여기 이제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의자가 3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앉는 의자들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된대요. 사실 의자가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빈 의자 7개가 있는 겁니다. 넷, 다섯, 여섯, 7개.
이건 다 빈 의자니까 뭐 이들끼리의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마치 의자를 갖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의 빈 공간에 사람들이 의자를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원하는 것처럼 이 10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서 앉는 경우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 한 곳에 들어가겠죠. 두 번째 사람은 7개 중에 한 군데에, 세 번째 사람은 6개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의자를 갖고 들어간다고 상상을 하면은 여기서 원하는 경우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제 8, 7, 56 곱하기 6이잖아요. 6, 6에 36, 6, 5, 30, 336까지가 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고등학교 1학년은 학급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에 1학년 학생 4명이 전학을 왔을 때 4명을 서로 다른 반에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A고등학교 학급이 뭐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있나 봐요. 여기 이제 전학생이 4명이 왔대요. 그럼 첫 번째 전학생은 4명을 이제 서로 다른 반에 배정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전학생이 6군데 중에 한 군데 오겠죠. 두 번째 전학생은 첫 번째 전학생이 간 반을 제외한 남은 5반 중에 한 군데 가고, 세 번째는 4군데, 네 번째는 3군데 중에 한 군데에 가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P4가 되는 거네요. 자, 여기 계산하시면 6, 5, 30 곱하기 4, 3, 12, 360까지가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friend. 자, 여기 네. FRIEND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여러분 모음이 I랑 E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양 끝에 모음이 오게끔 우리가 배열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왼쪽 끝에 I랑 E 둘 중에 하나, 오른쪽 끝에는 나머지 하나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배열을 하겠죠. 나머지 문자들을 배열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문자들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는 마음대로 배열해도 되니까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4, 그러니까 48가지가 답이 된다 얘기죠. 답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사실 이 9번을 풀 때요, 제가 고생을 좀 했어요. 저는 일일이 다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을 봤더니 해설이 훨씬 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설대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5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5개 문자를 이렇게 자리 5자리에 배열을 할 거래요. 근데 이제 가나 다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키게끔 나열을 하는 경우수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5개의 자리가 있어요. 셋, 넷, 5개 자리.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대요. 그리고 셋째 자리에는 A도 못 오고 B도 못 온대요. 그리고 5번째 자리에는 A도 못 오고 E도 못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A가 가장 갈 수 있는 자리의 폭이 좁네요. 이렇게 배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A가 3군데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는 2번째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4번째 자리에 가거나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가지 경우를 가지고 여기서 경우의 수를 세보자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A가 둘째 자리에 간 경우, 자리에 앉은 경우, 간 경우라고 이렇게 간 경우. 그럼 이제 둘째 자리에 A가 갔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둘째 자리에 갔으면은 전체 경우수가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있겠죠. A가 둘째 자리에 간 상태에서. 근데 그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B랑 E가 또 막 갈 수 없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뺀 거냐면 B가 셋째 자리에 간 경우를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A가 둘째 자리에 간 경우에 나머지를 마음대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B가 여기 못 가잖아요.
그걸 나중에 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B가 둘째 자리의 간경우를 뺀 거예요. 둘째의 간경우를 뺐어요. 그것도 모두 빼야 돼요. 얘도 빼야 되잖아요. 2가 다섯째의 간경우를 뺀 거예요. 다섯째의 간경우를 뺀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 A를 둘째 자리에 놓고 나머지를 마음대로 배열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여기서 B가 셋째 자리에 간 경우는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빼줘야 되겠다는 거죠. 2가 다섯째 자리에 간 경우도 빼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둘을 더하다 보면 B가 둘째가 아니라 셋째, 죄송. 셋째에 간 경우. B가 셋째에 가고 2가 다섯째에 간 것들이 두 번 세직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B가 셋째에 갔을 때 이거를 이제 B가 셋째에 간 경우 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고 B가 셋째에 간 경우만 생각하고 우리가 경우수를 다 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2가 여기 온 경우도 여기서 셌을 거라는 거예요. 2가 다섯째에 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우에서도 B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여기서 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이제 두 번 셌으니까 오히려 한번 빼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B는 셋째에 가고 셋째에 그리고 2는 다섯째에 간 경우 여기에 간 경우는 여기서 이 둘을 셀 때 두 번 셌으니까 여기서 빼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 원소 개수랑 B 원소 개수 더하고 거기서 A 교집합 B 원소 개수를 빼주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A가 둘째 자리에 갔어요. 그럼 남은 4개를 마음대로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B가 셋째 자리에 간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B가 셋째에 갔다라면 A는 둘째에 왔고 B는 셋째에 왔으니까 남은 3개를 마음대로 배열을 했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 2가 다섯째에 간 경우도 빼야 되겠다. 그럼 A는 둘째에 왔고 2는 다섯째에 왔으니까 남은 3개가 마음대로 배열됐겠죠. 근데 이 3팩토리얼들에는 B가 셋째에 간 경우를 셌을 때에는 2가 다섯째에 온 경우가 여기 있었을 거라는 거고 2가 다섯째에 왔다. A가 둘째 오고 2가 다섯째에 왔다라고 셌을 때에는 그 세고 이제 나머지 3개 마음대로 배열할 때에는 B가 셋째에 간 경우도 여기에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B가 여기, 2가 여기 온 경우는 여기서 두 번 세졌으니까 그거는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둘째 오고 B가 셋째, 2가 다섯째 온 이런 배열들은 여기 두 번 세졌으니까 여기서 두 번 세졌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서 두 개의 문자만 마음대로 오는 거니까요. 2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거는 24고요. 여기는 6 더하기 6 빼기 2가 돼서 24 이거 12 빼기니까 10이죠. 해서 14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A가 둘째 자리에 간 경우 그럼 그대로 다 배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여기서 원하지 않는 경우 B가 셋째에 온 경우 빼고 또 2가 다섯째 온 경우도 빼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걸 둘을 더하다 보면 B는 셋째, 2는 다섯째 온 경우를 두 번 뺐으니까 두 번이니까 여기서 더했으니까 여기서 뺄 때 이 두 개 다 따졌으니까 B가 셋째, 2가 다섯째 온 경우는 한번 제외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4가지 나왔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A는 둘째 자리 가거나 아니면 넷째 자리 가거나잖아요. 그럼 A가 이제 넷째 자리에 간 경우를 또 세줘야 되겠죠. 넷째 자리에 간 경우 보시면 이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에서 똑같이 이제 4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A가 넷째 자리에 갔을 때 여기도 똑같아요. B가 셋째 자리에 간 경우 그리고 2가 다섯째 자리에 간 경우 둘 다 간 경우는 두 번 셌으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14가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은 별개의 경우니까 둘을 더해서 총 2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연주회에 초대받은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대요. 자, 남자 4명 그리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연주회장으로 각자 가기로 하였다. 연주회장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는 없다. 이 사람들이 이제 7명이 연주회장에 도착하는 거죠. 이때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마치 그러면 도착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보면 이 7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도착하는 방식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하는 경우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 양 끝자리인 거죠. 양 끝 중에 그 처음 또는 마지막이니까 양 끝 중에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죠. 양 끝에 처음 또는 마지막에 남자가 도착한다고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이라도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 끝에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오는 경우 그 수를 지금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적어도 한 명의 남자가 양 끝에 오는 경우 수를 따지는 거니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양 끝 모두 여자가 오는 경우 수를 빼보겠다 이겁니다. 양 끝 모두 여자가 오는 경우 수를 빼보겠다 이겁니다. 전체 경우는 7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되겠죠. 빼기 양 끝에 모두 여자가 온다. 자, 왼쪽 끝에 여자가 오는 경우 셋 중에 하나, 오른쪽 끝에 여자가 오는 경우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남은 5명을 마음대로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 왜냐면 5팩토리얼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5팩토리얼이에요. 확인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7, 6에 42 곱하기 5팩토리얼, 여기는 빼기 6 곱하기 5팩토리얼. 그럼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5팩토리얼을 뽑아내 보면은 42 빼기 6. 그러니까 36 곱하기 5팩토리얼이네요. 5팩토리얼은 120이 됩니다. 그러면 자, 120 곱하기 36에다 해볼까요? 120 곱하기 36 하면은 0 있고요. 720, 0 있고요. 360해서 0, 2, 3, 4. 4320까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흰공 1개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n개의 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흰공이 1개 있고요. 흰공이 1개 있고 총 합쳐서 n개의 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n-1개의 다른 공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 색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있대요. 이제 그래서 총 n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흰 공을 포함해서 3개를 고르는 경우 수가 28개다. 흰 공을 포함해서 3개를 고르는 경우 수가 여기서 28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흰 공을 골랐으니까 3개를 고른다면 이 중에서 2개만 더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n-1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 수가 바로 얘가 되겠죠. 흰 공을 포함해서 3개의 공을 고르는 경우 수가 되겠죠. 그게 28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28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뭐 그냥 푸시면 되죠. n-1, n-2의 곱을 2 곱하기로 나눈 게 28이다. 양변에 2 곱하면 n-1, n-2 곱한 게 56이 됐죠.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56이다. 네, 8 곱하기 7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n-1은 8이고요. n의 값은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선 4개, 평행선 3개가 서로 만나고 있대요. 만들 수 있는 평행 4변형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평행선이 1개, 2개,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평행선이 4개 있네요. 1개, 2개, 3개, 4개 있네요. 그쵸? 제가 편의상 이 선들을 A1, A2, A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평행선들을 B1, B2, B3, B4라고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평행 4변형을 만든다. 뭐 일일이 세볼 수도 있죠. 뭐 얘 하나 있고요. 얘 하나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럼 머리가 뻥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틀릴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평행 4변형들은요. 결국엔
검은 선 중에 2개, 그리고 빨간 선 중에 2개가 선택되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행사변형은 A2, A3와 B2, B3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 평행사변형은요, A2, A3와 B1, B4로 만들어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검은 것 중에 2개를 고르고 빨간 것 중에 2개를 고를 때마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니까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A1, A2, A3 중에서 2개를 A1, A2 고르나 A2, A1 고르나 상황은 같죠.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B1, B2, B3, B4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거죠. 이 2개를 골라서 결합시킬 때마다 평행사변형이 1개씩 만들어지니까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선택하는 개수와 같을 것이다. 근데 얘는 직접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로 대신 구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C2 곱하기 4C2가 된 거죠. 3C는 3이고요. 4C는 4, 3을 2로 나누니까 6이 됐죠. 답은 18개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12번 문제 정답을 잠깐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있습니다.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표를 4명 뽑으면 돼요. 대표를 4명 뽑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1명씩 포함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 여자 2, 남자 3, 여자 1 이런 경우 수를 다 구하라 이겁니다. 적어도 1명씩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 10명 중에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라 이거죠. 반대되는 경우는요. 이 4명이 모두 다, 그러니까 적어도 1명이 남자와 적어도 1명이 여자가 있다. 이것의 반대말은 모두 다 남자 또는 모두 다 여자인 겁니다. 모두 다 남자가 나오면 여자는 안 나오잖아요. 여자가 모두 다 여자면 남자는 안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모두, 그러니까 4명의 대표가 모두 남자인 경우와 4명의 대표가 모두 여자인 경우, 이것들을 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1명의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체 경우 수는요 10C4입니다. 빼기 4명 모두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이 5명 중에 4명이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5C4가 된 거죠. 더하기 4명 모두 여자에게서 나왔다. 5C4가 됐겠네요. 자, 19, 8, 7을 4, 3, 2, 1로 나누게 된 거죠. 빼기. 얘는 5 더하기 5 됐겠습니다. 4, 2, 8 지웠고요. 3, 9죠. 4, 여기서 3 됐습니다. 3, 7에 21 곱하기 10이니까 210 빼기 5 더하기 5 하니까 10이죠. 답은 20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2명을 3명, 4명, 5명의 세 모둠으로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2명 중에 처음에 3명 뽑고요. 남은 게 몇 명이죠? 9명이죠. 9명 중에 4명 뽑고요. 남은 게 5명이죠. 5명 중에 5명 뽑는 거.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얘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돼. 이 계산은 뭐 별거 아닙니다. 계산하면요. 네. 27,720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 계산이니까 제가 그냥 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던 게 좀 있는데, 12명이잖아요. 12명. 12명을 가지고 여기서는 3명, 4명, 5명 이렇게 다 인원수가 달랐잖아요. 3명, 4명, 5명.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만약에 12명을 가지고 2명, 5명, 5명 이렇게 세 모둠을 나누는 경우는 경우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한번 따져볼게요.
12명 중에 12명 중에 2명을 뽑고요. 남은 10명 중에 5명을 뽑고요. 그리고 남은 5명 중에 5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만약에 그 5명일 말이죠. A, B, C, D, E 5명,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5명 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는 여기서 F, G, H, I, J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 5명 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둘, 다섯 할 때. 근데 이 두 경우가 우리가 보기에 말이죠.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 12명을 세 모둠으로 나누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나 이렇게 나누는 구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법에서는 이 둘이 다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5명 뽑을 때 A, B, C, D 뽑았다고 얘는 생각을 한 거고 이 경우는 F, G, H, I, J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두 경우가 이 계산에서는 다르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얘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이렇게 이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만큼은 사실 같은 건데 다르다고 뻥튀기 돼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 다섯의 묶음이 위치가 바뀌는 경우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얘는 결국 우리 한 가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분류인데 얘네 이 계산 방식에서는 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얘는 하나짜리를 두 개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2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볼까요? 이 12명을 가지고요. 만약에 4명을 나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경우 수는 몇 가지가 되겠느냐? 그러면 12명 중에 4명 뽑고요. 8명 중에 4명 뽑고요. 4명 중에 4명 뽑아서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넷의 수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얘네들끼리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우리 입장에선 보기에 같은데 이 계산 방식에선 다 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넷 이 세 묶음끼리 순서를 짓는 경우만큼 얘는 뻥튀기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3명, 4명, 5명 다 그 모둠별로 인원수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거는 서로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결국엔 결국엔 다 다른 걸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긴 4명짜리, 여긴 5명짜리니까. 근데 이렇게 5명 인원수가 같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둘은 서로 우리가 보기엔 같은데 얘는 다르다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5명끼리 순서 짓는 경우만큼 나눠줘야 했고요. 사실 이제 2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봐야죠. 셋의 모둠의 인원수가 다 같았다라면 3팩토리얼로 이 모둠끼리 순서가 바뀌는 게 다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는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9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똑같은 화분 6개를 진열한대요. 근데 화분을 가로줄에 1개, 2개, 3개로 진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다 똑같은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로줄은 2개, 어떤 가로줄은 1개, 어떤 가로줄은 3개 이렇게 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개 가로줄에 어떤 가로줄은 3개를 놓고요. 어떤 가로줄은 2개를 놓고요. 어떠한 가로줄은 화분을 1개 놓는다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 어떻게 경우수를 세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볼게요. 해설과 거의 같은 계산이긴 한데요. 3개를 놓을 가로줄을 선택합니다. 가로줄을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그 가로줄을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이제 화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화분을 넣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세 칸에 세 개 화분을 다 넣는 거니까 이때는 경우수가 하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로줄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두 개를 넣을 가로줄을 선택하는 경우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게 하나 골랐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그 화분을 넣는 경우수는요. 여기 세 개 중에 두 개를 넣는 경우수는 셋 중에 비어있는 하나를 고르는 경우수와 같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가로줄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로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가로줄에 이 하나의 화분을 넣는 경우수는요.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가면 되겠죠.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로줄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한 가로줄에 화분을 넣는 경우의 수를 매번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3 곱하기 6 곱하기 3입니다. 3, 6에 18 곱하기 3이니까 답은 54가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